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버핏이 은행 위기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최근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버핏은 금융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로 등판을 하면서 2011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문제로 주가가 급락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자금을 지원을 하였었습니다. 이번 사태도 워렌 버핏이 금융구제를 위해서 나서줄 것인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연준과 5개 중앙은행은 달러 스왑을 강화해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로 하였고, 스위스 연방정부와 스위스 금융감독청 그리고 SMB의 지원에 따라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21일과 22일 FOMC 회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막바지 변동성이 가장 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퓨처스 상황은 플러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장이 시작이 되면 어찌 바뀔지 모르니 아직은 안심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주말 행사에서는 언급을 해드린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의 스튜디오 오픈식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해맑은 우리의 피터 롤린슨 CEO, 경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많은 주주들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가 없었더라면 루시드라는 그룹과 에어 차량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아직 피터 롤린슨 CEO가 루시드 그룹을 조금 더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루시드의 어려운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에 당장 CEO가 바뀐다 하더라도요, 더 혼란스러울 뿐 좋을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역시나 수많은 인파가 루시드 에어 차량을 보러 와주었는데요.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더 많은 차량들이 도로에서 보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애플 오토 클럽이라는 곳에서 루시드 본사를 방문을 하였는데요. 정확히 뭘 하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왜 한 것일까요? 또 수많은 의문을 낳게 하는 사진이라 볼 수가 있겠고, 사진을 확대해서 살펴보니까 한 분은 애플을 손에 버젓이 들고 있었고요. 한 분은 콜라를 마시면서 이제 속 시원하다, 해결되었다 라는 식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애플과 무엇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즌 PIF가 구단주로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뉴캐슬 유니폼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후원 기업이 어디가 될 것인가도 이제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PIF 로고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최근 항공 분야의 체결을 이룬 리아드 에어를 쓸 것인지, 최대 주주로 있는 루시드 로고를 쓸지 고민이 깊어질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PIF에서 루시드를 상당히 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즌 유니폼이 공개가 되면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500개의 슈퍼 차저를 다른 EV 차량에게도 제공을 함에 따라서 다른 기업 집밥을 뺏어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테스트 차량은 기아, 루시드, 그리고 벤츠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테슬라 슈퍼 차저는요, 독점 차징 플러그를 사용을 하면서 다른 차량과도 호환성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지만 매직 도크라는 어댑터를 개발함에 따라서 모든 차량에 적용이 되게끔 설치를 하고 있지만 아직 모든 충전기에 설치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한 루시드 에어를 만나보면요. 충전 요금은 킬로와트 아워당 0.49불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충전이 잘 되는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충전하기 전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바로 슈퍼차저의 충전 코드가 짧다는 것인데요. 루시드 차량의 경우 범퍼나 차량 후면에 충전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운전석 측면에 있는데요.
사진상으로는 거리가 정말 짧아 보이지만 제가 실제로 본 결과 범퍼와 충전구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량은 후면부에 위치하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길이가 충분하지만 루시드 에어 차량은 충전기에서 정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충전을 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힘겹게 해야 한다는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편하게 충전을 하려면 평행 주차를 하면서 대략 충전기 3개를 가로막아야 가능한데요. 가뜩이나 남의 집밥 먹으면서 눈치 볼 텐데 완전히 민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충전 시간은 빠른 것인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루시드는 이제 900V 아키텍처를 활용한 차징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레거시 차량은요 400V 차징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 차량은 이제 12분 만에 200마일을 충전할 수 있지만 49kW로 동일하게 충전을 하게 된다면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DC 고속 충전은요 800에서 1000V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테슬라 슈퍼차저는 500V로서 다른 차량과도 동일하게 충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당 3마일을 충전이 가능하면서 완충 시간은 1시간 50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이전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바이든 정부의 테슬라 슈퍼차저 개방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초고압 차량들이 나올 것인데요. 생각만큼 크게 활용도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소비자는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충전소를 더 선호를 하게 될 것입니다. 벤츠와 기아 EV는요, 충전 요금은 똑같고요. EV6와 EQE는요, 다행히도 충전구가 뒤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슈퍼차저 케이블이 충전기의 오른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 충전구가 있는 차량은 길이가 짧아서 다른 충전기로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EV6는 첫 번째 충전에서는 충전이 되지 않았고요. 연결이 되고 난 후에도 30초 후에 앱이 오류가 뜨면서 충전이 중단이 되었고요. 벤츠는 한 번에 충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충전 시간은 EV6도 루시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빠른 충전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슈퍼차저에 연결을 했을 경우에 40kW를 보여주면서 49kW로 충전이 되는 루시드보다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와 비슷한 충전을 하는 EQE 같은 경우에는 76kW로 충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최대 250kW로 충전이 되는데요. 5분 만에 75마일을 충전을 할 수가 있고 시간당 1000마일을 충전이 가능하다 밝혔습니다. 이는 EQE는 5분 동안 이제 16마일을 충전할 수 있는 것인데요. 루시드가 분당 3마일 충전이니까요. 약 1마일이 더 빨리 충전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테슬라가 아닌 차량이 충전을 할 경우에 비싼 요금을 내면서 일렉트릭파이 아메리카 비회원과 가격과 비슷하다는 것이지만 멤버십으로 인해서 가격을 0.39불까지 낮출 수가 있는데요. 충전이 완료가 되고 나서 차량 이동이 없을 경우에 분당 1불 차지를 하게 됩니다. 테슬라의 짧은 차징 코드로 인해서 많은 차량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고요. 테슬라 측에서 이러한 것을 고쳐줄 리는 없겠고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 그리고 슈퍼차저는 고속 DC 충전기라 말을 하고 있지만 테슬라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느리게 충전이 되면서 고속 충전기가 아닌 충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테슬라 슈퍼차저 V4가 출시됨에 따라서요, 2배 더 파워풀하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다른 차량들까지 공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남의 집밥 뺏어먹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루시드 자체 충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뻗어 나가야 할 것이겠고요. 그로 인해 빠른 충전 시간과 300마일 이상 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차량, 루시드 에어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을 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